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 토트넘이 까다로운 상대인 브렌트포드를 나름 시원하게 이겼는데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도움 2개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기도 전에 23초 만에 브렌트포드가 득점을 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면 측면에서 포로가 상대 윙백 포터와 1대1 상황에서 녹아버리면서 크로스를 허용했고, 그 이후에는 반더벤이 은배물을 놓치면서 브렌트포드가 원독골을 넣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로메로와 반더벤의 간격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 로메로와 벤탄쿨의 위치가 겹치기도 했고, 경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된 상황이라 토트넘 수비 라인 자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은벤모가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면서 원샷 원킬. 이제 다시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뭐 딱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백스리를 들고 나왔는데 수비 상황에 5-3-2대0을 만들면서 토트넘을 상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 구성에 변화를 주진 않았지만 경기 내적으로 전술적인 변화를 준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우독이 3명이 있는 좌측 공격에 대한 조정이 약간 들어간 걸로 보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고 메디슨이 측면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독이는 살짝 뒤에서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전반 7분 토트넘의 동점골. 개인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렌트포드가 선제골을 넣고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까다로웠을 텐데 토트넘이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실수를 유도하면서 동점골을 기록했는데, 해당 경기에서 이 전방 압박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토트넘이 전방 압박으로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브렌트포드가 빌드업 과정에서 끊기는 공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비 진영에서 시도한 패스 비율을 보면 55%, 브렌트포드가 패스의 절반 이상을 수비 진영에서 할 만큼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수비 진영에서 시도한 패스가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찍어 누른 경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일하게 점유율을 내준 경기였어요. 근데 경기 내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경기보다 결과물은 좋았습니다. 골 기대값도 압도적이었고 빅찬스도 6개나 만들었고, 골 기대값 10.5 정도면 거의 한 5-6골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죠. 어떻게 보면 아직 토트넘은 자신들의 축구를 통해 지공 상황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경기보다는 이제 상대를 못하게 만드는, 상대가 실수를 하게 해야 잘 되는, 잘 풀리는 레벨의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브렌트포드는 해당 경기에서 오프 타겟이 하나도 없어요. 슈팅 6개 때려서 6개 모두 유효슈팅 없는 경기는 많이 봤는데 오프 타겟이 없는 경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전반 27분 토트넘의 2번째 골. 이번에도 브렌트포드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를 끊어낸 이후 역습을 통해 득점을 기록했는데, 첫 골과 마찬가지로 메디슨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가 스텝이 꼬인 상태에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존슨에게 연결했고, 존슨의 마무리. 각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슛이 팝포스트 옆 그물에 꽂히면서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이 골로 존슨은 지난 컵대회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슨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전에 해버지 경기를 볼 때는 타랍, 토트넘의 예전에 라멜라, 이렇게 축구를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존슨은 축구를 너무 좀 단순하게 로봇처럼 하는 느낌이에요. 슈팅 각도가 있든 없든 그냥 공이 오면 무조건 때려. 물론 마무리를 짓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위치에 동료가 있어도 무조건 슛만 때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존슨은 슈팅 시도 6회로 오늘 양팀 통틀어 제일 많은 슛을 시도했는데, 솔직히 결정력이 별로 안 좋다는 게 제일 크죠. 참고로 브렌트포드 슈팅 숫자가 6회입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동료들을 더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84분 토트넘의 3번째 골. 이번에도 역시 역습을 통해 만든 득점인데, 비스머가 끊어내고 로메로가 손흥민한테 잘 밀어주고,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도 절묘하게 상대 수비 다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메디슨의 칩샷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메디슨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죠. 공격 포인트 상대지만 미들 지역에서 탈압박도 좋았고 모든 득점에 관여했고, 볼드 기자는 메디슨에게 무려 평점 10점을 줬습니다. 참고로 이 어시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키패스가 무려 7개, 브렌트포드 슈팅 숫자보다 손흥민 선수의 키패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답지 않게 1대1 찬스에서 해결하지 못한 장면은 좀 아쉽긴 했는데, 이게 축구에서 결국 득점도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슈팅 기회조차 없었던 손흥민 선수에게 갑자기 찾아온 득점 기회가 쉽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토트넘은 비카리오가 중간중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불안 요소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연패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토트넘의 흐름을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사실 브렌트포드는 부상 선수가 워낙 많아서 온전치 못한 스쿼드였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제 유로파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 경기
경기는 27일 금요일 오전 4시 카라바오와의 경기이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월요일 12시 반 맨유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